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당신은 오늘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셨나요? 김우찬 변호사의 어마무시한 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들에 대해 김우찬 변호사가 유쾌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는 것이 힘이다 팟캐스트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늘은 한 가지 키워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로 잡아봤습니다. 뭐가 이러면 안 됩니까? 네, 그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그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과 맞물려가지고 이번 사건의 원인 그리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원청과 하청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국 서부발전이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해서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면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인 한국 서부발전 대표를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예, 28차례나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이건 뭐 예견된 사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그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하청은 이른바 도급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도급은 그 원청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아예 이제 통째로 그 도급업체의 일괄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원청은 이를 통째로 맡겼으니까 이 도급업체, 그 하청업체의 업무에 일체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만일 원청이 하청에 직접 뭔가를 지시했다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원청이 할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청이 아닌 그 원청이 직접 고용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예. 이런 게 바로 관련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원청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청을 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게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번처럼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사고감독관이 조사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나와서 본사, 즉 원청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원청 담당자라면 통상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글쎄요, 뻔한 대답이겠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예. 노동자가 부주의했다. 이렇게 그렇겠죠. 대답할 것 같지요. 책임 회피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청은 우리는 절대로 안전교육 같은 건 안 시킨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예. 안전교육이니 작업지시니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를 통째로 맡긴 도급 형태이므로 원청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예. 만일 원청 자신들이 안전교육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건 도급 계약을 한 하청의 업무에 개입한 셈이 되어서 결국은 원래 하청을 져서는 안 되는 일을 위장 도급, 불법 파견하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안전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책임의 외주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알려진 바와 같이 입사 2개월 차에 비정규직 신입사원, 그러니까 좀 수습사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회사에서 입사 2개월 차에는 어떤 일을 맡기나요? 통상 이제 수습 기간에는 선참 옆에서 선참하는 걸 보면서 일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언론사들도 입사 2개월 차 신입 기자에게 혼자 중요한 취재를 보내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원청인 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2인 1조로 해야 될 업무를 불과 이제 입사 2개월 차의 신입사원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깜깜할 때 가장 위험한 업무를 혼자 보냈던 것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과 이익 극대화 뭐 이런 이유가 깔렸을 것입니다. 예. 외주화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라고도 말하기 부족할 것 같고요. 예. 이번 사고가 났던 한국서부발전은 한전에서 분리된 공기업인데요. 원래 이제 태안화력발전을 포함해 5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죽음의 공장, 살인의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여러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태안화력발전에서 지난 9년간 부상사고 말고요. 사망사고들, 어떤 사망사고들이 있었는지에서 좀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2010년 1월 창고 신축 공사 중 안전줄이 끊어져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또다시 1명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안전 가시설이 무너져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좀 상식적으로 뭔가 안전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한국서부발전 측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로부터 바로 한 달 뒤 또 안전시설이 무너져서 1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달 뒤 하청 노동자 1명이 작업장에서 떨어지는 망치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줄줄이 사고가 이어졌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그로부터 1년 뒤에는 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의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는 1명의 하청 노동자가 냉각수 저장 창고로 추락해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2명의 하청 노동자가 또 작업장에서 추락해 숨졌고요. 아직 또 끝이 아닙니다. 작년이죠. 2017년 11월 이곳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협착사고, 즉 그러니까 이번에 숨진 고 김용기 씨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었고요. 예. 그로부터 1년 뒤인 올해 고 김용기 씨도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9년 동안 12명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이곳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죽음의 공장 혹은 살인의 공장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말 참혹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동안 한국서부발전은요 이런 사고가 난 일들을 모두 이제 도급 하청을 줬기 때문에 무죄해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 작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자신들은 무죄를 자축했던 셈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난 5년간 한국서부발전이 무죄의 대가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22억 4,67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예.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동안 한국서부발전은 비용 절감에서 이익도 극대화했고 또 무죄로 산재보험 절감도 받아서 정말 좋았겠습니다. 예. 또한 이렇게 너무나 참혹해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이 잘린 채 사망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후 시신이 발견되어서 동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때 정작 위에서는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라 이런 작업 지시를 또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제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신참이 혼자 일하다가 목이 잘려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걸 본 동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참혹한 심정을 안고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가루 풀풀 날리게 옆에 있는 벨트를 가동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게 정말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좀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